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창과방패의 문성국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꼭 중요한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요. 공익신고자의 이 대우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부정적인 견해,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다고 그것들을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행정부의 업무 처리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정확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하는 이 공익신고 제도는요, 빈틈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의구심을 제기하냐면요, 일종의 풍문이나 소문들, 그래도 괜히 공연한 의구심, 뭔가 의문점, 이런 것들을 자꾸 증폭시켜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는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정확하게 공익신고의 실체라든가 공익신고의 장점이라든가 공익신고가 대한민국 정부에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정부를 갖다 감싸고 공익신고 자체의 이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내가 감싸주려고 이 시간을 할애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고요.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만 공익신고 대회에 합류해서 많은 수익도 올리고, 좀 소문나는 거 거짓말 아닙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납부됐다는 거, 그것도 거짓이 아니에요. 그것을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이제는 공익신고 대회를 끼면 정말 부자 될 수 있다. 또 좋은 일도 하고, 또 나라도 뭔가 이 행정처리나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공익신고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금 할애한 겁니다. 자, 우선은요, 이 공익신고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 고발자, 나머지 하나는 우리 소위 말해서 일부인데, 일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합류해서 신고하는 공익신고,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 고발자는 공익신고 아니냐? 내부 고발자도 공익신고입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란 말을 앞에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느 이 단체, 어느 기관, 그리고 어느 기업, 이렇게 하나의 조직이 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죄송합니다. 즉 신고, 이것을 내부 고발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공익신고입니다. 그걸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여기 소속된 같이 함께 근무하는 그 직원의 한 사람이, 야,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고 이거 잘못된 거,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의감을 내세워가지고 고발하는 거, 즉 신고하는 거, 그게 여러분 내부 고발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색안경 쓰고 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그냥 선입감을 가져요. 문제가 왜 많습니까? 그 기관에, 그 단체, 그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 정의감을 가지고 그 고발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색안경을 쓰고 보고, 그 자체에서 뭔가 배타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소외시키고, 소위 말하는 왕따시키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부류가 많이 합세해서요, 그 정의감을 가진 어느 일부의 내부 고발자, 즉 공익신고를 갖다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됐다. 그러면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왜 그러세요? 아빠는 왜 그러세요? 자식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야 이놈아, 아버지한테 감히, 엄마한테 감히, 너희들이 막 그걸 왜 꼬집고 엄마 아빠한테 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도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신고하는 걸, 그걸 이렇게 색안경 쓰고 바라봅니까? 자, 그러면요. 과연 그러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내부 고발자, 즉 공익신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갚아댔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과연 그 공익신고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느냐? 로또 수준 아니냐? 여러분, 로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갭이 안 됩니다. 로또 수준에 10배, 20배, 그보다 더 많이 그런 어마어마한 보상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건의 공익신고를 해서요, 250억 원 이상의 보상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을 말할 리가 없고요.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25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갚아된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공익신고의 큰 장점이에요. 이거 예전에 그 신고 보상금제도 지자체에서 행하는 그건 아주 거기에 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 공익신고자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못하니까 셈이 나가지고요, 질투가 나가지고요, 헐뜯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말을 퍼뜨리고 유머를 퍼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죠. 여러분, 공익신고는요 정말 정의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떳떳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주는 신고가 공익신고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왜 배타적으로 바라보시고 왜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또 어느 기관, 단체, 뭐 회사, 기업 이런 데서 신고하는 것이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입니다. 그럼 외부 고발자라면 무슨 뜻이냐? 그 외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나 누구나 신고하는 사람들을 공익신고자라고 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익신고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요, 과연 보상금 얼마씩이나 주느냐, 그리고 과연 공익신고도 활동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정말 치부를 하고 그럴 정도로 수입이 좋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그 정부에서도요, 국민권익위에서도 엄청난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낱낱하게 발표를 하고 공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혹시라도 국민들이 그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까 봐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걸 정확하게 공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250억 원의 엄청난 보상금 받은 그런 부류의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자 이외에 일부의 측에 말하는 일반 공익신고자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활동하고 돈을 얼마나 만큼 많이 버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신고 내용, 위생에 관한 신고 내용, 국민의 건강에 관한 신고 내용, 국민의 환경에 관한 신고 내용, 그리고 여러분 이익에 손상되는 거, 정부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부정부패 이런 부분까지 엄청난 그 넓은 광범위한 그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신고하는 그 사람들이 외부 즉 공익신고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익신고자들이 정말 돈 많이 버냐는 거 자꾸 그걸 가지시고, 저도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공익신고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요, 정말 나라에 이익이 주고 그 다음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좋은 일을 했다, 그럼 응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요, 그게 보상금이에요. 근데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했으면 옛날부터 상장도 주고 상품도 주고 상금도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요, 국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선의적으로 이용을 해서요, 그리고 모든 사람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면서 정부에 좋은 도움을 주면서
그 대가를 바란다. 여러분 그걸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포상금인데요. 포상금은 그냥 예를 들어서 다단계업체 신고하면 1,000만 원 준다. 또 자명계좌 하나 신고하면 100만 원 준다. 그건 금액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타 그 내용들을 전부 그 금액을 한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고발, 신고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거 벌금, 과징금, 범칙금, 추징금, 그 다음에 행정처분 이런 거에 상황에 따라서 몇 %에 행하는 그 돈을 그 답례, 그 보상 그리고 그 포상 이런 것들이 즉 공익신고의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부정적인 견해는 거기다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부에서 행하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근데 그걸 왜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하는 거요. 단 1%라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를 감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인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많은 회원들을 저희가 거느리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단 1%라도 부정적인 견해를 안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에도 대한민국 행정부요 업무 잘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는 그 공익신고자들한테는요 단 1%라도 의혹을 가진 만큼 그런 결과물을 낳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상해 줍니다. 보상해 줍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즉 내부 고발자에만 집중적으로 견해를 갖지 마시고 외부 고발자 즉 일반적인 공익신고자들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십사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합류하면은 그 포상금 지급받는 게 크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250억 원의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 소위 말해서 갚아줬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일반 이 공익신고자가 그렇게 뭐 250억 이상의 포상금 받는다. 그걸 여러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포상해드립니다. 그걸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상금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신 한 가지는 틀림없이 포상금 지급받는다. 그 포상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대 이상의 많은 돈을 즉 포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빈틈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 동안에 100억 이상의 포상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외에 200개 이상의 기관에서도 여러분 포상금 다 지급하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 이 민원실을 갔는데요. 거기에 팻말 하나가 붙었어요. 공익신고 접수처. 저는 그거 보고 역시 대한민국이 이제 뭔가 체계가 잡혀가는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 경찰서 딱 가보니까요 써 있어요. 공익신고 접수처. 그럼 거기가 접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경찰서가 참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경찰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모든 관계기관에 공익신고 접수를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을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법적으로 공개정보 청구하는 그런 그 사항이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싶으면요. 공개정보 청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그 내용을 정부에서 낱낱이 전부 다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집으로도 배달까지 해줘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다 그 공문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잘못된 거, 부당한 거, 법을 어기는 거 그거 여러분 고발하는 거 그게 공익신고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모처를 지나가는데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막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여러분 올림픽대로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출퇴근하면서 다니는데 차가 많이 밀려요. 공사 기간이 5일인가 일주일로 떼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요. 왜 저렇게 올림픽대로를 갖다 2개 차로를 막아가지고 일주일 5일 동안 공사를 할까? 저 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고 저 공사를 시행하는 이 건설회사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가? 저는 그거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공개정보 청구 요청을 해가지고요. 이 시행사가 어디고 이 건설회사가 몇 급의 건설회사고 공사비가 총 얼마고 이 공사 내용은 뭔가 공사 유효 기간은 며칠인가 전부 요청했어요. 집으로 다 날라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요. 정부에서 꼭 잘 해줍니다. 그걸 다 낱낱이 보니까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고민했어요. 자, 이것을 또 제가 이 공익신고를 하면은 그 건설회사나 밑에 그 작업하는 인부들이나 모든 공무원이나 공직자나 굉장히 피곤한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양심상으로 이걸 신고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산 낭비 신고하는 거예요. 즉 현재 그 공사하는 업체가 시행하는 공사비가 총 100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아본 그 내용의 그 실태를 다른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이 공사비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했더니요. 세상에 50%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걸 신고하는 것이 예산 낭비 신고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걸 신고해서 50%의 그 공사비를 갖다 전략하게 해준다면은 보상금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많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익신고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창가방패에서 책을 출간해서 책을 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 지도를 해드리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부의 이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말 이 제도를 갖다가 참 남부럽지 않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자랑스럽게 시행하고 있는 거 저는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저도 열심히 강의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이나 그리고 내가 뭐 능력이 있느냐 제가 학력이 언젠데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그 제도를 갖다가 시행하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 제도가 정말로 보람있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거 거기에 시금석 노릇을 거기에 금잡탑을 쌓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정부를 믿으시고 많은 신고하고 활동하는데 협조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